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격전지에서는 치열한 유세가 펼쳐졌습니다. 사전투표가 40% 안팎에 달할 만큼 부동층 없는 세대결 국면입니다. 민주당이 익산과 무주, 임실 세 곳을 경합 열세라고 분석했습니다. 평화당은 익산은 안정권, 남원 고창은 우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막바지 후보 간 비방과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와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선거 판도가 안개 속인 곳이 있습니다. 민주당 대세론과 달리 초접전 박빙이나 무소속 돌풍이 부는 곳이 적지 않은데 도내 동부권이 이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시장 후보, 지방의원 후보 유세 차량이 총집결해 이환주 후보 유세가 한창입니다. 순창 출신의 당 원내 수석 부대표 등 중앙당 당직자들까지 대거 출동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 남원이 당당하게 선도할 수 있는 6.13 선거혁명을 우리 유권자의 힘으로 위대한 남원 시민의 힘으로 무소속 연대와 단일화로 반민주당 구도를 형성한 평화당 강동원 후보도 진리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탄핵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며 맞불을 놓습니다. 국회의원을 했던 역대 시장들은 서울특별시나 부산 직할시나 이렇게 큰 광역시장은 나갔어도 인구 8만대 시장 나온 국회의원은 제가 처음입니다. 사전투표율 38.39%. 남원은 도내 시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선거 막판까지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남원과 이웃한 장수 역시 막바지까지 혼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영수 후보가 민주당 지지와 변화의 바람을 역설하는 반면 무소속 김창수 후보는 노년층과 농업인의 탄탄한 후원을, 무소속 이영숙 후보는 남편 최용득 군수의 후광과 인맥을 자랑하며 한치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사람도 많고 또 인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역이 어디 출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아직 치열하지 않을까. 사전 투표율 41.88%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한 무주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백경태 후보와 무소속 황인홍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황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앞서는 상황.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김세웅, 홍락표 등 무소속 후보가 줄줄이 당선된 적이 있어 민주당 바람이 무소속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번에는 도내 서부권 접전지를 점검해봤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익산과 부안은 현역 단체장과 여당 후보들이 한치 양보 없는 접전 양상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먼저 야당의 현역 시장에 도의원 출신의 여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익산입니다. 민주당 김영배 후보는 고공행진 중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 북미 회담이 막판 추동력으로 작용하며 이미 전세를 역전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민과 같이 해서 우리 지역 현안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같이 하는 익산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평화당 정헌율 후보는 아직 바닥 표심이 당보다 인물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자신이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다며 수성을 자신했습니다. 대통령 뒤에 숨어서 대통령 자랑만 한 사람보다는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장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선거운동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인 1.3%포인트 차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27%에 이르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마친 뒤에도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두 분 다 내가 볼 때는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자 봐야죠. 내일 내일이나 모레나. 반반 같아요. 현재는 생각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막상 닥쳐갖고 어느 쪽으로 가냐에 달려있지. 결국 익산시장 선거는 결정을 미뤄온 마지막 표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심입니다. 4파전인 부안군수 선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보여지듯 민주당 권익현 후보와 무소속 김종규 후보의 양강 구도에 바른미래당 김경민, 민주평화당 김상곤 후보는 힘이 붙인 양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익산과 마찬가지로 여당에 유리한 지금의 전국이 부안군수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직력과 인물론을 앞세운 현역 프리미엄도 바닥 민심을 붙잡으며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당을 보고 뽑는데 저희한테는요, 주민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해요. 거센 여당의 바람을 현역 단체장들이 얼마나 막아낼지가 두 격전지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게 사실입니다. 여론조사마다 부동층이 늘고 있어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5명이 출사표를 던진 교육감 선거. 투표가 코앞이지만 유권자들에게 선거는 여전히 관심받기입니다. 교육감 몇 명 나온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도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관심이 안 가지더라고요. 한때 7명이던 후보가 5명으로 줄었음에도 낮은 관심을 반영하듯 부동층은 점점 늘어나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정책이 눈에 띄는 차이가 없는 데다 갈수록 가열되는 비방전은 관심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교육에 관해서 서로가 비난만 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은 14개 시군을 아우르는 교육수장으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 다루는 예산은 3조 원이 넘고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23만여 명의 교육을 책임집니다. 역사교과서와 일제고사, 누리과정 논란에서도 나타났듯 교육감의 소신은 교육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은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입정책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과 정책들을 그리고 그들의 이력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후회 없이 뽑을 수 있도록 유권자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선거 막바지 혼탁 양상이 극심합니다. 후보들은 의혹만으로 서로를 헐뜯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피로도만 키우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시장 선거 전에 등장한 현수막입니다.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봉침 여목사, 수의계약 구속 등 자극적 문구만 가득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이걸 가지고 전부 캐스천 마크를 붙여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사실 여부를 해명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상대 후보를 겨냥한 사실상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네거티브 이제 그만하고 정책으로 해갖고 당을 떠나서 인물 유지로 해서 찍어야지. 교육감 선거 역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상대 후보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과대평가돼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는데 반대로 이 후보 역시 TV토론회에서 또 다른 후보에게 인사를 청탁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서로 헐뜯고 이런 교육감들이 다 나와가지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밖에 고창군수 후보 간에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제 시장 선거에서는 땡손이 전력과 위장 전입 의혹으로 고소고발을 했거나 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검경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선거법 위반 사례가 27건에 달하는 등 혼탁 과열 양상이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방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각 당과 후보들의 막바지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지역 경제를 망친 민주당을 심판해 전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며 후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 교체를 위한 선택을 촉구했고 이광석 민중당 도지사 후보는 남북교류의 중심으로 전북 발전을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유세 지원단이 경합 지역을 돌며 지원을 강화했고 한국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지방선거 막바지 판세 분석을 놓고 각 당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도내 14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익산과 무주, 임실 3곳만 경합 열세일 뿐 남원과 장수, 부안은 경합 우세, 나머지는 모두 오차 범위 밖 안정권이라며 압승을 자신했습니다. 평화당은 익산은 안정권, 남원과 고창은 경합 우세, 정읍과 김제는 상승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도내 중고생 220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아침밥을 먹는다고 답했고 굶는 학생들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80%가량은 혼합밥보다 쌀밥을 좋아했고 품종 가운데는 전북에서 많이 생산되는 신동진 쌀을 선호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자상거래 피해 신고는 1,100여 건으로 2016년에 비해 50%, 3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센터는 위약금과 품질 문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21에서 26도 분포로 기록해 다소 선선했으며 오후부터 비가 내려 순창 30.5, 남원 26.4, 점주 13mm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계속되겠으며 지방선거일인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민간 위탁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민간 위탁 시설의 비리 신고는 소관부서에서 맡아 했지만 앞으로 신고 접수를 센터로 일원화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